오늘은 제가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느꼈었던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모델 3,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리로코나 SM3 ZE 등을 실제 운용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전기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통해서 제 스스로 느껴보고서 얻어낸 결론들, 얻어냈다기보다는 꼭 한 번쯤은 제 스스로 좀 정의 내리고자 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자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최근에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다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모델 3가 최근에 나왔고, 테슬라는 전자기기에 가까운 IT 기기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실제로 롱레인지 모델 3는 모델 S만큼 롱레인지만큼 많이 가고, 훨씬 더 단차라든지 조립 완성도도 높아졌고, 더 좋은 그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를 탑재되어 있고, 배터리도 2070을 사용을 해서 1860보다 더 큰 사이즈를, 더 좋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3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했고요. 실제로 그거를 직접 느껴보지 않고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전기차들이라든지 또 그 외적인 비교 대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까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좀 어느 정도 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좀 의아해하실 결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델 S가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모델 S가 제일 처음에 탄 차량이기도 하고, 제 모델 S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90D의 깡통 모델이에요. 헤파 필터도 안 달려 있었던 모델이었죠.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는 2.5지만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오토파일럿 이제 그 성능이 어느 정도는 향상이 된 상황인 거고요. 이런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테슬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유럽형 포트이고요. 자, 근데 왜 이게 제일 만족스러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델 S가 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는 완성도가 고급감이 BMW든 7 시리즈든 모델 S클래스든 다른 현대차까지 현대차의 이런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랜저라든지 심지어는 소나타 센슈어스까지를 놓고 봤을 때도 이런 내장 부분이 좀 꼼꼼하지 못하고 마감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서 별게 없으니까 별로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크기만 큰 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그 말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재밌는 결과에 도달을 했어요. 모델 3를 타보고 모델 3의 그런 좀 깔끔한, 그리고 심플하고 더 완성도 높은 이 센터 스크린부터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고 다 했을 때 확실히 모델 3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오토파일럿도 3D로 구현이 돼서 돌아가고, 나중에 마치 이 세계를 이 오토파일럿 세상으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게 발전할 것 같은 그런 차량이 되죠. 그리고 오토파일럿도 실제로 조금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델 S가 조금 더 저는 좋은 이유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다시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요. 전기차가 왜 좋은지, 그리고 테슬라가 왜 좋은지 부분인데, 테슬라는 왜 좋냐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슈퍼차저 평생 무료잖아요. 이 차량은 모델 3는 과금이 되지만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된다. 세 번째는 차량 자체가 고성능이고 빠르고 편하다. 그리고 일단 이 세 가지 명제가 제가 처음부터도 지금까지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하나의 또 이 판단 기준이 하나가 있죠. IT 기기는 신형이 갑이다, IT 기기는 새로 나온 것들이 최고다 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를 이번에 모델 3를 타면서 헷갈렸었어요. 실제로 좋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S가 좋은 이유는 정확하게 이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모델 S가 사실상 더 저한테 있어서는 잘 준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델 S의 전비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모델 3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고속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차량에 대한 완성도는 모델 3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실제 뭐 제로백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초반 펀치력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게 있고, 뭐 일단 그런 자잘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 일단 기본적인 레이아웃도 정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것 중에 자잘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델 3가 어떻게 보면은 원가 절감이기도 하잖아요. 양산을 위한. 양산을 했는데 사이버 트럭처럼 네모나게 못 만드니까 그 그러니까 삼형 곡면 유리에 그 모델 S처럼 다중 코팅은 못하고 나온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유선형의 알루미늄 바디죠. 그런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하는 정보에 이 픽셀이라든지 면적량이 너무 좁기 때문에 15인치 가로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운데서 이 대시보드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센터 스크린에서 표현이 돼야 되니까 필요한 정보들이 안 나와요. 뭐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면, 일단 저 좌측에 있는 저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 이게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막 자주 쓰진 않죠. 아직 많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저게 있어야지 운전을 하다가 이런 앞에 커브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니까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부분 당연히 그렇고, HUD가 없는 거는 이제 전 좀 뭐 당연히 옵션적으로 불만이라고 보는 것도 있는 거고, 다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이 테슬라에 되게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되게 안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띄우면서도 위에 이제 정확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충분히 표현할 만한 충분한 사이즈가 최적화가 잘 돼 있는 게 이제 모델 SX예요. 일단 그렇게 놓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고요. 뭐 송풍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사실 이게 조금 마감이나 뭐 고급감이 덜하긴 하지만은 기능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저는 이제 익숙이 된 편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모델 3는 사실상 많이 불편하거든요.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완성도인데, 오토파일럿 레버가 따로 있거나 뭐 이러진 않고, 뭐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사실 더 빠져 있는 거잖아요. 모델 S에 있는 이런 컬럼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버튼이라든지. 그야말로 정말 미니멀의 끝판왕까지 갔는데, 뭐 일단은 그게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지언정 아무튼 지금보다 편하진 않은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익숙하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나쁘다고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있고, 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진짜 이거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모델 S를 타다가 모델 X를 타면 굉장히 공간에 대한 답답함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모델 X는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위아래로 넓으니까 진짜 넓은 차를 타고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모델 X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단 차고가 높기 때문에 앞에 시야도 뻥 뚫리고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모델 3 같은 경우에 공간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공간이 잘 뽑은 건 있지만 사실 4.6m짜리 이제 중형차급, 준중형차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한 넓이에 대한 건 굉장히 팬시하고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진 건 정말 뭐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 정도가 아예 잘려 있어서 아예 아래가 정말 잘 보일 정도로, 갑자기 옆으로 가려고 그래. 시야 확보가 잘 되고 뭐 좀 시원시원하게 잘 돼 있다고 보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왜 하냐면 좁아요. 답답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폭도 좁고 앞뒤에 대한 부분도 공간을 뒤에 레그룸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뭐 이 모델 S랑 3랑도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뒷공간이랑 전체 휠베이스를 토대로 실내 공간을 계산을 할 때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보는데, 분명히 모델 3가 모델 S보다 뭐 길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딸리진 않는데 폭은 좁은 편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3를 타다가 모델 S를 탈 때 굉장히 안락한 느낌이 오히려 더 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모델 X 얘기를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X는 이 차보다 더 크고 더 그런 점에서는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차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모델 X보다는 S를 조금 더 많이 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중에 하나는 일단은 효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과하게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성능이요. 물론 이게 둘 다 P 모델이었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근데 P 모델이라 한들 P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뭐 P 모델의 모델 S랑
그 모델 X랑 비교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 성향상은 모델 SP를 더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기여도나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차, 그리고 용도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 부분이 뭐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렸죠. 그럼 성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토파일럿에 대한 거는 FSD 모델이고, 뭐 일부 모델 3도 FSD가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저희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FSD가 구현이 됐을 때 한 3년 뒤에는 사실 뭐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모델 3가 다 완전 자율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모델 S도 FSD의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결과적으로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FSD죠. 뭐 하드웨어도 다 바꿔줄 거고 레트로핏도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당연히 그걸 보증을 했으니까 저희도 구매를 한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일단 성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공간에서 뭐 모델 3의 그런 뭐 퍼포먼스 혹은 지치지 않고 200km 이상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런 그 토크의 뭐 일정한 그 꾸준한 힘, 그거랑 코너링의 안정성부터 코일서스라든지 뭐 모델 3 퍼포먼스급이나 뭐 롱레인지급이 주는 뭐 이런 운전의 재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모델 S보다 더 높은 건 사실인데, 제가 조금 예전에도 재밌는 차를 좋아해서 그런 차들이 굉장히 타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 그 부분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메리트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심지어 스탠다드 레인지도 굉장히 완성도 높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롱레인지는 한 300km에서 500km는 타봤으니까 충분히 경험은 한 것 같은데, 퍼포먼스는 12월 7일 날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거기에서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한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 전체적인 역할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내는 차량이 그 누구도 다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사실 저는 모델 S 750D도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100D도 물론 괜찮고요. 이건 90D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델 S가 과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델 3보다 후진차냐, 이런 얘기를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여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또 여러 장점이 있죠. 차이점에서 이 헤파 필터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차 내에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것부터,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 이제 유틸카로서의 그런 단점이나 승객석은 분명히 휠베이스를 긴 휠베이스를 이용해서 실내 공간을 확보는 했지만, 사실상 뭐 트렁크 공간이나 뭐 전체적인 뭐 차박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땐 확실히 좁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뭐 일단 이 차 크기가 주는 안락함이나 크기는 참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뭐 에어 서스펜션 이런 옵션들에 대한 부분도 보면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뭐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델 3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대비해서 모델 S가 그래도 상당히 몇 천만원, 한 작게는 2천만원부터 많게는 한 5천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고, 퍼포먼스 더 나겠지만 뭐 그 정도의 가격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델 S 90D를 다시 또 타게 됐다고 제 커뮤니티에도 썼고요. 실제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잠깐 좀 잘못 조작해서 저것만 수정하고 다시 할게요. 재밌는 메시지가 떴네요. 슈퍼차저 서울 잠실이 제한된 슈퍼차저라고 뜨는데, 저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뭔가 슈퍼차저에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충전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슈퍼차저는 문제가 없어요. 모델 3에 또 단점이 있는 게, 배터리 용량이 절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공조기 켰을 때 전력 소모율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뭐 주행 중에 이제 효율은 나쁘다, 그러니까 모델 S보다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그 성능
그러니까 고속에서의 성능이 저하되는 거나 코너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도 전체적인 만족도는 모델 3보다는 모델 S가 훨씬 좋다라는 거고, 모델 X는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모델 X만의 매력을 갖고는 있지만 이제 용도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데일리카로선 전 모델 S가 제일 좋다고 느끼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바로 코나와 니로, 그리고 모델 3에 대한 이 차이, 예, 어떤 게 더 타보니까 낫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쪽에 이 라인을 타고 가야 되는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사실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랑 뭐 코나 니로는 사실 비교하기에는 좀 많이 격차가 커요. 뭐 이미 기 오너들도 있으실 테고, 저 역시 두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오너예요. 코나는 계속 가져가기로 했고 하니까 더더욱이 그렇죠. 코나를 팔까 생각을 하긴 했죠. 현대차에 랑 뭐가 그렇게 틀리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뭐 전체적인 테슬라만의 이런 밸런스와 완성도죠. 그리고 또 공간을 잘 뽑아서 코나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넓은 공간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부분은 코나가 무조건 사실 좀 나쁜 부분이 돼요. 그리고 출력이나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모델 3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이어를 만약 한국 타이어라든지 이런 타이어로 바꿨을 때 승차감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 18인치의 에어로 휠을 장착해도 스포츠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일단 코나나 니로보다는 당연히 더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행이 재밌어요. 후륜의 그런 주행 질감도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러면은 가격 차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메리트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니로 코나가 모델 3에 너무 딸리냐.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현대차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차 못지않게 내외장도 잘 만들고 디자인도 잘 뽑고, 정말 뭐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코나나 니로의 그런 마감, 뭐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테슬라보다 좋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편한 게 있고, 그리고 현지화에 잘 돼 있고, 그리고 솔직히 EV 인셀이나 이런 걸 봐도 사실 코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거의 뭐 5위급 안에 들 거예요. 테슬라 거의 다음이에요. 오히려 지금 독일 차들이나 유럽 차들이 전기차에서 그렇게 힘을 못 쓴다라는 게 있고, 일본 차들도 그렇게까지 막 히트 상품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중국 차도 마찬가지고, 중국 차들을 타본 분들도 뭐 아직은 너무 좀 허접하다 막 대부분 그런, 뭐 금액이 싸면 뭐 싼 대로 뭐 수요층은 있겠지만, 잠시만요. 어느새 롯데타워 슈퍼차저에 도착을 해버렸네요. 요즘 아무래도 테슬라 안에서 보낸 시간 동안에는 제가 틈틈이 유튜브도 찍고 전화 응대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운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있어서는 오토파일럿이 진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죠. 진짜 주유소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물론 집 충전이 잘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현대차가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장단점 뭐냐, 그냥 뭐 전에 몇 번 언급했으니까 짧게 말하자면, 니로가 모델 3보다 공간 느낌은 저는 더 좋아요. 그건 개인 취향이라고 보고, 그리고 뭐 기능 버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간이 뭐 이렇게 난잡해 보이지도 않고, 뭐 열선 시트부터 뭐 이거 통풍 시트부터 뭐 뒷자리도 다 그런 옵션들이 있고, 그리고 적재 공간 넓고 다 좋아요. 좋은데 뭐 일단 모델 3 대비해서는 정말 운전이 너무나 재미가 없고요. 뭐 코나가 재밌긴 한데, 코나의 그 전륜 느낌의 그거보다는 모델 3 롱레인지급 되면은 사실 모델 S보다 운전이 재밌기 때문에, 운전 재미로 따져도 사실 뭐 스탠다드 레인지에 한 70%? 60% 정도밖에 못 따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도 집에 갈 때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댁에 코너도 많고 운전이 재밌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전기차들이나 다른 차들도 생각을 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여기 롯데타워 내려오면서도 보니까 벌써 이제 EQC 전기차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유럽 차들도 굉장히 계속 기대를 했잖아요. 뭐 타이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EQC, 이트론, 뭐 이골프 다 지금 유럽 차들인데 그 차들이 꽤 경쟁력을 못 갖는 게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거기에서 좀 고급스러운 게 나와줘야지 되는데 실제로 EQC도 전기차로 실내 내부 다 보고 했는데 아니 너무 그냥 완전 기본 모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말 플라스틱이고 그냥 기본 벤츠예요. 그게 오히려 저는 그때 그 벤츠를 보고 저기 그랜저를 보고 소나타를 봤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EQC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냥 뭐 크게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꼈습니다. 뭐 BMW i3는 뭐 사실 살려고 몇 번 고민했는데 결국 안 사게 된 이유도 뭐 거리나 뭐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것 때문으로 돼서 가볍고 완성도 높고 탄소 그 예 탄소 섬유로 만든 정말 차체 뭐 카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뭐 리튬 폴리머에 다 좋지만 그냥 전체적인 밸런스나 기본기 그러니까 롱레인지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불편해요. 차도 엄청 좁고 경차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고 그래서 사실 뭐 결국 기다려야 된다는 얘긴데 뭐 i8은 사실 제 관심사가 아니고 뭐 i4가 뭐 어떻다 뭐 이런데 계속 이제 2022년 2023년 다 이러잖아요. 이트론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일단 예전에 아이페이스를 경험을 했을 때 1억이 넘는 차가 스탠다드 레인지보다 훨씬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후륜 느낌도 좀 강하게 들었는데 사실 아이페이스의 공간보다 모델3 공간이 더 넓어요. 진짜 실제로 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쁘긴 하지만 전혀 쓸데없는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슈가 못된 거 보면은 지금 유럽 차들이 이런 고급스러운 이런 프리미엄 그 브랜드 포지셔닝이나 뭐 이런 브랜드 파워를 예전만큼 못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 들어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그런 약간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현대차 니로나 코나는 뭐 HDA2만 이제 나중에 OTA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면 할 거고요. 그래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앞으로 꾸준히 탈 이유가 있어.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보조금 많을 때 샀으니까. 그리고 차 자체가 좋아요. 근데 유럽 차들은 그 정도 가격이 돼야 되나? 뭐 1억 근방으로 이 가격 형성이 됐고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뭐 기본적인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이 경제학자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예측을 봤을 때 그 도요타가 굉장히 조정에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현대차도 뭐 한 40%를 감원하고 뭐 공장 라인이나 이런 걸 다시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가는 더 떨어질 거고 뭐 앞으로 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에 도달한 것 같은데 이 가치들을 더 알게 되고 생산력에 받쳐줬을 때 현대차도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른 유럽 차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유럽 차들이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60% 70% 이상의 이런 기존의 이런 인력 감축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이폰을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테슬라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진가를 알게 된 사람들이 겪은 것들이 그런 그 유럽차의 기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장인 정신부터 계속 이제 모양만 바뀌어서 뭐 그 성능은 별로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리고 계속 이 뭐 유해가스 배출 조작부터 그리고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성능 거기에 모양만 계속 바뀌는 계속 성형만 해서 나오는 거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고 뭐 그렇게 전략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했고 현대차도 뭐 정말 그야말로 뭐 모바일 무빙 디바이스라는 걸로 해서 이번에 굉장히 큰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라는 비전도 발표를 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로 넘어오고 뭐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 트렌드나 뭐 수요 그리고 이제 수요층이 넓어지고 많이 사용하고 뭐 헤게모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예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뭐 어느 정도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일단은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장단점을 직접 겪어보고
그게 단순히 장단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초격차와 이렇게 격이 다른 그런, 그리고 아예 계열이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가 발전해 나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뭐 사이버 트럭이 뭐 도색 공정도 삭제하고 뭐 콜드롤드 그 저기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크고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작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금액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 설비가 그 전 세계적으로 뭐 확장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돼서 만약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변화들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유럽차도 하나 정도는 갖고 싶었는데, 타이칸을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유럽차는 아직까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벤츠 계약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게 어떤 정서고 왜 좋아서 하는지 다 알죠. 근데 BMW 8 시리즈도 옛날 같았으면 저는 무조건 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게 된 거고, 사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이러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더 많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흐름은 이미 그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좀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좋은 거는 차가 기본기나 역할이나 크기나 전체적인 밸런스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레인지는 400km에서 500km는 충분하고, 충전 시간은 뭐 집에서 하면 좋고, 뭐 다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경우엔 뭐 구형 모델 S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계속 꾸준히 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 팀들이 다 도착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다 전기차로 왔죠. 저 니로가 우리 촬영차고, 저쪽에 있는 모델 3가 또 촬영차고, 또 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상을 좀 길게 찍게 됐는데,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저도 퍼포먼스까지 다 타보고, 그리고 나중에 제 주력차가 뭐가 될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로드스터가 빠르긴 하겠지만 저한테 편하게 잘 탈 수 있는 차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런 면에서 플레이드, 레이븐 플레이드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모델 S에 제발 고급스러워지고 좀 뭐가 많이, 편의 장비들이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촬영을 했는데, 이제 밤까지 마무리 촬영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좋은 소재가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계속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